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혹시 오늘 특별사면 범죄자들 다 풀어주나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이제 막 들어온 그러한 따끈따끈한 뉴스도 참 좋아하지만은 사실은요, 가치 있는 정보는 언젠가는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열심히 한 것이 어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입니다. 정보와 뉴스 같은 그러한 경우에도 처음 보도되거나 뭐 처음 알려질 때에는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그 기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괜찮은 내용이었네, 뭐 요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언론 기사가 너무도 좋은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기사들은요, 그때그때 각광받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조금 잘 기억해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문득 그 지난달 그 11월 15일자에 있었던 지금 소개드릴 이 기사가 왠지 딱 들어맞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기사가 올라갔는데요, 특별 사면과 관련된 기사죠. 올해 안에 이 특별 사면을 한다면요, 오늘 아니면 내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특별 사면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달 기사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한명숙, 이광재, 곽노현, 이러한 사람들을 연말 특사로 풀어줄 확률이 제법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빠르면 오늘 당장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대로 된다면요,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명숙은 제가 10년 전에 직접 자금 추적을 해봐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자금 거래가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계좌번호까지 외워질 정도입니다. 뭐 한명숙 수사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상한 자금 흐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제가 바로 그 자금 흐름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 풀어준다면요, 마치 이 조국을 면죄부 주고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재가 누굽니까? 노통의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좌희정 우광재였죠. 이 우광재 역시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태광실업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해서 정계 은퇴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풀어준다면 역시 우리 편이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노현요, 와, 이 사람요, 이 교육감 선거할 때 후보 매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특사로 풀어준다면 여러분, 뭔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울산 사건요, 후보 매수했냐 안 했냐 뭐 요걸로 막 시끄러운데 이들이 깜빵 가더라도 나중에 이 특사로 다 풀어주겠다, 뭐 이러한 것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뭐 혹시 만약에 이 기사대로 특사를 한다면요, 그러한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뭐 법 경시 풍조가 도를 넘는 거죠. 이 기사대로 오늘이나 내일 만약에 시행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 사범들을 다 풀어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후보 매수 이런 거 누구나 다 하고 싶겠죠. 앞으로 나중에 특사로 풀어줄 테니까 일단 뭐 저지르고 보자, 이러한 풍조가 여권 쪽에서 막 돌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여야 관계없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겠죠. 한마디로 선거판이 X판 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도 나오다시피 여권에서 이 한명숙, 이광재, 곽노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아주 많은가 봅니다. 문통이요, 대선 당시 후보자 시절에 뇌물,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등 이 5대 중대 부패 범죄 요거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여권에서는 한명숙, 이광재, 광노현이 이 정치자금법 또는 이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이런 것이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선거 범죄는 헌정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드는 그러한 범죄인데, 이 지금 울산 사건의 이 후보 매수 뭐 이런 것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더라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합니까? 이대로 특사를 시행한다면, 이 기사와 같이 특사를 시행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발표한다면 아마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 담당 부서니까. 이렇게 된다면 진짜로 이 법무부는 없을 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발표한다면 말입니다. 뭐 이대로 한다면요, 야권 쪽 인사도 일부 끼워 넣어서 뭐 어떤 최소한 구색은 갖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거의 이 연말에요, 이 땡처리 하듯이 선거법, 공수처법 요런 거 처리하고 연말 사면도 하고 수명이 3년씩이나 남아있는 월성 1호기 가동도 영구 정지시키고, 이거 완전 뭐 연말에 다 때려 부어버리네요. 완전 막 그냥 총선 올인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해가 바뀌면요, 이제는 예산 쏟아붓기에 총력을 또 기울일 것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과 이 법치주의와 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이러한 기초적인 내실을 다져야 할 이 시기에 오로지 재집권을 위한 욕심에 이렇게 땡처리를 해야 된다면요, 이거 과연 당신들 의도대로 국민들이 다시 선택을 해줄까?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사대로 발표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그리고 연초 예산 쏟아붓기, 이런 거는요 이미 팩트이거나 충분히 예견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내일로 예상되는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명숙은요, 제가 너무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광재도 잘 압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중수부에서 수사팀이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 제가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광노현 전 교육감입니다.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 건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 유죄가 확정된 자인데요, 이러한 인물을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 이 울산 사건에서 회자되는 후보 매수 정황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권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를 매수한 이 광노현이가 정령 사면받고 싶으면요, 이 광노현이가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노현이 최근 이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널리 회자가 안 되었는데요, 10일 전쯤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광노현, 학생 선거 교육한다, 뭐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광노현 단체에 초중고 40곳에 대한 교육을 맡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최근 선관위에 모의 선거가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질의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21대 총선을 맞이해 학교에서 이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 및 모의투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모의신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미 이 서울시 교육청은 이 선거교육에 참여한 학교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참가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지기 때문에 일부 고3 학생들에게는 내년 총선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한쪽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단체가 선거 교육을 담당할 경우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총선을 앞두고 만에 하나 이 선거사범 출신 이 광노현이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상한 쪽으로 정치적 성향을 노출하는 식으로
그러한 교육을 한다면 이거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정치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특정 정파 쪽으로 보이는 그러한 선거사범 출신의 단체가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진짜 이들은요, 우리가 한시라도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지나면 총선까지는 10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딱 해버리면, 그래서 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정치 세력들이 과반수를 넘어서 200석 이상을 넘겨버리면 설령 그 악법이죠. 이 공수처법에 의해서 괴시타포 정권이 되더라도 이러한 악법도요, 얼마든지 다시 수정 내지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 요거는요, 우리가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우리 이쁜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쭉 살아갈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꼼수로 만들어진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결국 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해주면요,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누가 먼저랄 거 없이요,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집중력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달 반 전의 뉴스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연말 특별 사면이 혹시나 단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결국 사필 규정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청와대와 여권은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정말 양심껏 행동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널리 알리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 김태호 TV에 구독자분들을 많이 모셔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필 규정, 이 말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